주신 회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울트라 캡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또 여기 카카오에서 투자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 티켓몬스터가 뭐 작년에 좀 큰 성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을 경험했던 거기에 신현성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저랑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 둘이랑 해서 패스트트랙 에이시아라는 그 인큐베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그만 나와라 이제 지겹다라고, 왜 계속 창업하니? 라고 하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할까? 그래서 답이 이건데요. 제가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내일 망할 것 같은 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주는 이 약간 그 변태적 쾌락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희 세대가 그렇지만은 그 주윤발 4명이 딱 앉아 있는 그런 그 홍콩 느와르적인 감성이 확 넘쳐요. 벤처를 하면. 네. 자, 그러면 네가 하는 건 됐고 왜 돕니? 저는 이게 저의 어떤 작은 사회적인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사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그런 멤버 말고 뒤로는 어떤 성공이란 타이틀로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 많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많아져야 된다. 어떤 세대들한테 희망과 목표를 줘야 된다라는 게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 그 투자하는 회사들이나 돕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해외 회사에 매각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 비즈니스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도 글로벌리 된다라는 거를 꼭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돕는 이유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아까 640kB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 사진 3장이 아마 635kB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끌리는 회사, 저는 엔젤 인베스터고 또 막 어떤 전문적인 투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엔젤 인베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당하고 돈을 뺏기고 이 창업자들이 와서 저를 홀리고 돈을 뺏어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끌리는 회사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리더가 완전 또라이예요. 예, 정말 똘똘해요. 정말 똘똘하고 또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건전한, 얘가 말하는 거 뭐 뭐든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실 왜곡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옳은 말들의 조합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보는 정말 유니크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이 있고 없고가 좀 성공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또라이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서 창업팀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님, 여기 가운데는 울트라 캡숑의 이두희 CTO님인데 창업자이신 이분은 제가 처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그 다음날 가고, 심지어 저의 투자를 받아달라고 제가 살던 강남역 아파트를 빌려드렸어요. 제가 나오고 여기서 해라 이러면서. 그리고 저기 맨 오른쪽에 계시는 뭐 누움의 정세주 대표님도 정말 열정이 너무너무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창업 이쪽 업계에 있고 또 어디 뭐 포럼 같은 데도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 나눠주시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창업에 큰 고비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병규 대표님도 초창기에 저에게 멘토링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 처음 버텨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2개만 넘어서면 이 뭐 하늘의 뜻을 받으면 초대박이 나고 최악의 경우 망하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슨을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순전히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3가지씩은 피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창업 절대 시작 안 하는 유형 탑3인데 창업 시작 못 하는 유형 탑3가 있고요. 또 사업을 무조건 망해먹는 지름길 탑3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이 절대 시작 안 하는 유형이요. 끊임없이 제가 창업하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만 물어요. 세 번째는 엔지니어 있으면 창업한다고 그러고, 제가 1, 2번이 거의 메이저고 3번이 이제 한참 떨어진 그 다음인데 레퍼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분 창업 안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 확 들어요. 네, 이 1번은요 커리어 좋은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이분들은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성공했거든요. 나가면 이제 난 성공할 건데 얼마나 대박 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안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선택이라는 게 이제 뭐 50일에 49에 그런 불확실성에서 하나를 탁 누르는 건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끊임없이 고민만 하면서 좀 시간 가시는 거고, 또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무언가 좀 소명의식이나 뭐 고객, 내 고객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버팀목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창업할 사람들은요 이런 말 안 하세요. 창업했다고 전화 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아이템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그럼 이건 어떠세요? 네? 그럼 이건 어떠세요? 라고 따로 물어봐요. 그래서 너무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대박 아이템 N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테크크런치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대답은 청소 뉴스 같아서 이제 저는 이제 솔직하게 그 MBA용 케이스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조언도 드리는데, 예. 진짜 창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들을 묻지 이게 될까요 저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얕은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3번, 이건 좀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사업하시면 다 앱 만들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온라인 사업이라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사업을 창출시키는 게 엄청 많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 가지고 장사 잘 하시는 분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진짜 창업하시는 분들은 엔진이 없다는 핑계 안 대세요. 예,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되는 걸 일단 보여줘요, 숫자로. 혹은 발로 만든 프로토타입이라도 가져오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까지 넘어섰으면 그 다음은 이제 망해먹지 않은 탑3인데요. 이 세 개 하면 망하거든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죠? 예.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성공을 했던 사람들 할 거 없이 다 이 트랩에 걸려요. 왜냐하면은 답이 하나인데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예. 주식 사는 거랑 비슷해서 너의 건 잘 보이는데 내가 주식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트랩에 쫙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1번이 그래서 이 세 개만 피하면 일단 망하는 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로는 성공한 모델만 조합해요.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디퍼런시에이션 이거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붙여가지고 런칭하는데, 많은 창업가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항상 여기 보시면은 트렌드라는 게 시작을 해서 정점에 섰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트렌드의 시작을 보고 올라타는데, 그 트렌드의 오너는 딱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트렌드에 쫓아가지고 무언가를 내놨을 때는 타이밍이 다 끝나 있죠. 고객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테크크런치나 뭐 이런 걸 안 보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지 않고 내가 집중하는 고객을 즐겁게 하거나 뭐 가치를 주거나 이런 거에 정말 귀를 꽉 닫고 걔만 보고 만들어야 그나마 이 트랩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1번은 뭐 그래서 잘 넘어섰다고 쳐요. 뭐 해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2번의 경우에서 실기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획서만 계속 써요. 자매품은 이 제품 완벽해질 때까지 론치 안 하고 계속 제품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정교한 기획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뭐 어디 포탈 출신 뭐 출신 해가지고 우리 이런 기획을 했다라고 PT를 해주시는데, 그거 불필요한 노력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발로 만든 프로토타입 실제로 손맛을 써보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특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팩토리가 되고 안에 기획자는 고객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수한 장표 엔지니어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나가봐서 이 많은 경우 고객을 못 만나요. 사람들이 다 했는데 정의한 고객들을 못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고객을 단 100명이라도 만나면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진화해야지, 그걸 못 만난다면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이 3번은 이게 아까 그 주식 예제랑 비슷한데, 뭔가 투입한 비용, 그 들어간 비용들을 이렇게 착 지워버리는 게 인간의 심리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지만 이렇게 되세요, 분명히. 근데 이게 되는지, 고객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그냥 알아요, 당연히. 근데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냐, 이 차이도 굉장히 크게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움으로 바꾸고 빠르게 손절하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로 갈아타고 그러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앞에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남들이 된다는 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결국 남들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뒤에 숨는데, 보면은 이게 저도 벤처기업 CEO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에너지에, 여기 장 사장님이랑 저랑 아까 흰머리 개수 보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에 싸워서 그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똑똑한 척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한 방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슈퍼마켓부터 이 모든 그 대기업 CEO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이걸 정말 존경합니다.
그 성공 확률 1%라고 그래요. 예. 근데 시작하지 않으면 이 1%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시작해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위에서 그 힘들게 시작해서 이렇게 흰머리 늘어가고 있는 그 동료 벤처 사업가를 보신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일단 발표하신 노영석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소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셨잖아요. 최근에 포잉도 내놓으셨고 또 뭐 인증샷 찍는 픽소인가요? 네. 그 서비스도 내놓으셨고 그게 굉장히 소셜적 요소가 강하게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셜 서비스의 수익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이 전 세계에 뭐 좀 인터넷 좀 쓴다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서비스일지라도 뭐 예상보다는 수익성이 안 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과연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는 가능하겠는데 소셜 서비스는 좀 너무 막연하지 않니? 이거 될 것 같니? 뭐 이런 식의 부정적 시각들이 시장에 팽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소셜이나 검색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갈라보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과연 이게 진짜 본질은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뭐 마켓플레이스나 커머스처럼 이렇게 트랜잭션이 확실한 BM인 거 말고 나머지 영역들 뭐 그게 소셜이 되었던 검색이 되었건 아니면 메신저가 되었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보 처리업이라고 보거든요. 매체 비즈니스예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BM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볼륨에게 리치를 하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타겟에 들어가거나 뭐 신문이냐 잡지냐 이런 비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다 연합해서 기술의 힘으로 풀어낸 게 이제 어떤 검색 BM이고 그게 꽃으로 피어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매체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거인데 그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볼륨에 리치하는 것까지는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당연하겠지만 그 개별의 이 가격이 높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타겟니스를 풀어내야 되는데 걔는 그 저는 검색과 연결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뭔가 그 누군가 정보를 원할 때 강한 인텐션이 할 때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다른 사업자들을 사회를 경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지 소셜의 BM은 뭐냐 검색의 BM은 뭐냐 아니면 메신저의 BM은 뭐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안방에 광고하느냐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하느냐 강남역에 보드 붙이느냐 114 전화 받을 때 알려주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걔를 어떻게 양과 타겟으로 다 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소셜이나 사실 일단 1번으로 양이 굉장히 많아서 페이스북이 카카오톡이 도미넌트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그 다음 이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뭐 광고의 컨버전 형태로 혁신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모바일 검색 형태로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그 모순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미디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 회사로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노정석 대표께서 창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는데 또 창업 경험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여기 계신 정욱 대표께서도 NHN이라는 큰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해오시다가 뭐 저야 알고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창업을 할까라는 식의 의구심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의아해했고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창업이라는 게 이 시대 젊은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노 대표님 발표하신 탑3에 다 해당되는 그런 걸 다 과정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할까 말까를 뭐 거의 몇 년 고민했던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으니까 눈에 밟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거 망하면 가정 밟히죠. 네. 네. 그런데 그 뭐 에라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고민은 어차피 다 이제 뒤로 가는 거고 어떻게든 이게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버튼 누르고 나면 그 다음은 고민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창업 과정이 힘드셨는지 많이 그 표현이 직설적으로 바뀌셨군요. 예전에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말도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 예전엔 또 NHN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굉장히 그 정제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뭐 NHN하고 이제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여기 장병규 대표께서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셨고, 그 여전히 뭐 요즘 저희 신문이 많이 그 밀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뭐 단지 저희 신문이 밀어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는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스타트업 창업의 문제인데, 스타트업 창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대표님은? 그리고 그게 과연 젊은이들이, 아까 노 대표님이 마지막에 그 불안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불안함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고, 사실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 스타트업 하는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지금 이제 스타트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이 그러면 뭐 스타트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생각해 보면 뭐 글로벌 경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혁신을 하는 방식이랑 스타트업이 혁신을 하는 방식이 결국에 다르거든요. 본질적으로 이 과정, 혁신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잘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거는 스타트업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공존하고 다양하게 존재해야 결국에는 이 경제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타트업을 하면 좋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재밌게 일해가지고 뭐 임원도 되고 정말 이 임팩트를 미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공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 우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그 삶의 어떤 다른 형태로 받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들어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타트업이라는 소위 말하는 자기 일을 갖다가 정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마다 그 불안함과 대면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갖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답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글로써 이 사회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중에 그냥 스타트업이라는 삶의 형태가 있고 그것 또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뭐 스타트업이 뭐 다 대세야, 뭐 아니면 무조건 안정지향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좀 너무나 이원화돼서 이분법으로 생각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소에 장 대표님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역시 밸런스를 잡으시는 데는 타협 수정을 불하는 것 같습니다.